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으면서 임금 체불로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를 통해 여러 차례 임금 체불을 신고해보지만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달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고흥군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7,317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순천시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상품권 10억 원을 추가 발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난주 만연한 불법 고용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실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임금 체불이었는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착공한 전남 도립미술관. 이곳에서 일했던 카자흐스탄 노동자 8명은 밀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달만 참으라며 지급기일을 미룬 게 벌써 4번째입니다. 한 달 끝나면 15일 날부터 주문이 그랬어요. 몇 번 받으셨어요? 한 달. 한 달? 네. 한 번? 한 번. 작년 한 번만 네. 돈을 받고 네. 그 뒤로는 돈을 못 받으시네요. 네. 받지 못한 임금은 한 사람당 수백만 원. 당장 월세 낼 돈도 없는 노동자들은 매일 새벽 일용직 인력사무소에 나갑니다. 저거 때문에 인력서에서 갔다 와야지. 다른 일자리를 구하셔야 되는 거구나. 같은 해 착공한 호남권 첫 호국 보훈기념관 공사 현장 베트남 노동자 8명도 2년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이달 말까지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임금은 당초 약속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다 싶어 결국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다들 내니까 이번 주 보내 계속 이번 주 거짓말이야. 장 다 보냈어요. 베트남 팀장 다 안 받어요. 이거 다 조금 무적게 안 보내요. 이주 노동자들은 인권단체를 통해 공사를 발주한 전라남도와 보훈처에 여러 차례 임금 체불을 신고했지만 기관은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다며 원하청업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이상 없이 우리는 다 지급을 했으니까 그쪽 회사에서 처리할 것이다. 지급이 됐는지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원청하고만 이렇게 계약해서 지급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이하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얼마나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느냐. 취재가 시작되자 전남 도립미술관 발주처인 전남개발공사는 원하청업체들이 오는 5월까지 체불임금을 완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무상 공급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오늘부터 각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가구별로 3매씩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소외계층과 대민 접촉이 많은 시민들에게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18일까지 마스크 14만 매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고흥군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비상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고흥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긴급 민생 경제 안정 지원금 120억 원을 포함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7,3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 본 예산 6,546억 원보다 11.8% 늘어난 규모입니다. 고흥군이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제28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10억 원을 추가 발행합니다. 순천시는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 발행한 순천사랑상품권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판매분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을 더 확대해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택시 운전원들에게 50만 원씩을 긴급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도내 취약계층 등에게 지원하기로 한 긴급 생활비와 별개로 승객 수가 줄면서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전원들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1인당 50만 원씩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버스, 택시, 터미널 등 대중이 이용한 차량과 시설 방역을 위해 별도로 예비비 2억 7,500만 원을 긴급 편성해 마스크와 소독약,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이달 안에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민협이 오늘 논평을 통해 여수시 도서관 직원들의 갑질 논란에 대해 권오봉 시장의 시대착오적 인식이 폭력적, 위계적, 권위적 조직 문화를 키웠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시민협은 특히 간부회의와 기자간담회 등에서 행해진 권 시장의 부적절한 발언들을 직접 인용하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장의 인식 수준이 시민을 부끄럽고 참담하게 만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시민협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징계 없이 무마한다면 갑질은 더욱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할 것이라며 관용 없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여전히 오피스텔과 모텔 등을 이용하는 변종 성매매 업소가 성행 중입니다. 대낮에도 버젓이 불법 영업에 나서고 있는 성매매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시 상무지구 이 모텔에서는 대낮에도 버젓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놓은 이곳은 비밀 사이트를 통해 연락해온 회원들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꽉 차서 하면 6개 하는데 인증도 빡센데 손님이 많다. 신기해. 취재진은 불법 성매매 현장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방관까지 나서 잠긴 문을 뜯어내고 경찰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업주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모텔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확인하면 어쩌라고. 비밀 사이트에 나와 있는 업소들로 볼 때 이런 성매매 업소는 광주에만 3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난무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들과 경찰에 단속을 의뢰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매매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주소는 바뀌었지만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이른바 성매매 후기 게시판에는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찍은 다음 품평하는 글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내용 없습니다. 다들 달라요, 생각들. 이러다 말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 취재진은 한 달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예약을 시도했습니다. 되나요? 네, 5시에 가능하세요. 지금 바로도 가능하시고요. 알선책이 광주 상무지구 한 편의점 앞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 맞은편에 보이시죠? 네. 네, 앞에 계시면 지금 바로 맞으면 나요. 그러더니 취재진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SNS 대화 내용과 사진첩 통화 기록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최근 N번방 성착취 동영상이 사회적 문제가 돼서인지 현장의 알선책이 거부하면서 성매매 여성들과 접촉할 수는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업주 가운데 한 명은 업소들이 경찰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벌금이 초범의 경우에 300에서 5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 안에 걸어서 내고.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주빈과 남성들의 집단 성착취 동영상 사태는 고발 보도와 경찰 단속에도 끄떡없는 불법 성매매 실태가 키운 괴물인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네, 오늘부터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선거구별로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투표일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운동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예비 후보자 때와 달리 폭넓은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인지도 향상과 공약 제시가 훨씬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부와 벽보 등 인쇄물 배부와 함께 차량을 이용한 적극적인 유세도 예상돼 후보자들의 표심 공략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변수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여파는 선거일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선 유권자들이 대면 선거운동을 꺼릴 경우 선거운동도 제한적으로 진행돼 정치 신인과 군소정당 후보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전염에 대한 우려가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도 대비해야 할 변수입니다. 본투표와 사전투표 등 투표권 행사의 폭은 넓어졌지만 역대 총선을 되돌아볼 때 전국 투표율의 60%를 밑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소마다 발열 체크 요원을 배치하고 그리고 전문 방역 업체에서 모든 투표소를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분들께서는 안심하고 투표소에 나오셔서 투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선전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군소정당의 여의도 입성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위한 창당 작업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정당과 창당이 예정된 정당만 70여 곳에 달하면서 투표용지 길이만 60cm를 넘게 됩니다. 자칫 군소정당들의 전략과 홍보 부족이 유권자의 외면을 불러올 경우 선거법 개정의 명분이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꼼수 비판을 받고 있는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창당에 표심의 방향 추가되면서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여당의 입지를 강화시켰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선거를 준비해왔지만 치열한 경선이 남긴 상흔으로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뒤로한 채 지역사회의 분열만 가중시켰다는 논란은 피해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공약보다 비난만 남았다는 유권자들의 항변이 이제는 정책 검증 등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예비 후보 때부터 벌써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이분들이 중앙에 가서 그다음에 정부를 상대로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후보인지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늦은 선거구 획정과 막판 선거법 개정까지 총선을 앞두고 홍역을 치렀던 20대 국회.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오른 가운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 마련이 이번 선거의 중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안전관리 책임자 49살 A씨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잔해가 소실돼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광양항 사포 일부두에 정박해 있던 4만 3천 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의 압력 밸브가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석유 화학물질 납타 일부가 해상에 유입돼 해경이 방제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선박에서 육상으로 나프타를 운반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출량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지자체장들의 재산이 대부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권오봉 여수시장이 16억 800만 원, 허석 순천시장이 4억 6,300만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1억여 원이 늘었으며 송귀근 고흥군수도 16억 1,5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 정현복 광양시장의 경우 관내 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27억 500만 원을 신고했지만 지난해보다 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도의원 가운데에서는 최무경 의원이 1억 4천만 원이 늘어난 46억 390만 원, 민병대 의원이 1억 9천만 원이 늘어난 7억 7,200만 원을, 강문성 의원이 7천만 원이 늘어난 31억 5,6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재산이 1년 전보다 1억 7천여만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와 시도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 등록 내역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의 재산은 아파트 분양 등 사유로 1년 전에 비해 1억 7천여만 원이 증가한 18억여 원인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한편 전남 재산공개 대상자 328명의 평균 신고 재산 총액은 8억 1,728만 원이었고 재산이 늘어난 대상자는 213명, 감소한 대상자는 115명이었습니다. 올해 2분기 지역 내 기업 경기가 1분기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의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1년 전보다 25.4포인트 하락한 73.2로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또 광양 지역 제조업체들의 기업 경기 전망 지수도 63.5에 그쳤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유가 하락과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감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을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른바 박사방의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광주 전남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를 전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각각 오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연말까지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경찰이 수사 중인 음란물 유통 사건과 고액 아르바이트와 협박에 속아 여성들이 알몸 사진을 보내는 이른바 몸캠 사건은 모두 62건입니다. 경찰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해 유포자와 방조자 등 관련자 전반을 수사해 적극적으로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화훼농가를 돕는 봄꽃 사주기 시민운동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졸업과 입학 성수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위해 오는 5월까지 봄꽃 사주기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화훼단 관련 단체들과 연계해 봄꽃 사주기 운동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